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외롭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는 일이 있고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건강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해야 할 건강 관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 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면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과식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과식을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챙겨야 할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인간관계의 실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계속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원망과 후회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실수는 가족과 친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정서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 경제 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경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한 투자와 행복을 위한 소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나 과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가성비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기나 빚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마음에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되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여유로워집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재산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모두 맡기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는 직접 관리하고 자녀와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삶의 태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많아서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더 긍정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현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무작정 생각하기보다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경제, 인간관계 등에 있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필요한 대비는 철저히 해두는 것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걱정만 하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너무 낙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사회와의 연결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5. 사회 활동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SNS 등을 활용하면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면 더 빠르게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각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무조건적인 조언보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만 해도 사회와의 연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노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노후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년기 최고의 운동은 누가 뭐래도 이 6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냥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는 운동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운동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도구 없어도 가능한 운동도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만 해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걷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기에 더 적합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과 폐 기능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동안 팔을 함께 흔들면 상체 운동도 동시에 됩니다. 땀이 나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걷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속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붙고 넘어짐도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것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는 분명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오래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 그리고 나중엔 1시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천천히 딛는 걸음이 이상적입니다. 팔은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에 힘을 빼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걷는 것이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엔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복도나 방 안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TV를 보면서 실내 자전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걷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 걷더라도 자세에 따라 운동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정해도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고 중간엔 약간 빠르게 걷는 루틴이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전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발목에 문제가 있는 분은 지면이 평평한 길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걸은 뒤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도 함께 해주세요. 만보기를 활용해서 목표 걸음수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을 활용하면 재미도 붙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땐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심리 안정에도 좋습니다. 걷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죠.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체는 반드시 꾸준히 단련해줘야 합니다. 의자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자신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하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위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걷기도 쉬워지고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건강한 하체는 노년기 전체 생활의 질을 바꿔줍니다. 의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실, 방, 부엌 어디든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외출이 어렵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딱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가 아프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의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혼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었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복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안정되면서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의자 운동이 딱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작지만 확실한 변화, 의자 운동에서 시작해 보세요. 의자 운동도 안전하게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가 있는 의자는 미끄러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동작은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정도로 하지 말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의자 운동 후에는 다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은 매일 조금씩 몸이 적응하도록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매일로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다면 의자 운동만으로도 몸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난 후엔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기지개를 켜듯 몸 전체를 늘려보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등과 옆구리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목은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굳은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면 일상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은 근력보다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 요소입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어깨, 허리는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불편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특별히 스트레칭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해 보세요. 발끝을 앞뒤로 움직이며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는 팔을 앞으로,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을 등 뒤에서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도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면서 허리와 골반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트레칭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해주면 습관이 잘 잡힙니다. 통증 예방과 유연성 유지, 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반동을 주는 동작입니다. 반동은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당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몸을 많이 늘린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 유연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호흡을 멈춘 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아플 땐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무조건 매일 하려 하지 말고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바르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밴드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 재질로 된 탄력 밴드는 무겁지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없지만 늘어나는 저항이 있어서 근육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기구 없이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무거운 아령이나 기구 운동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팔, 다리, 어깨 등까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상 위험도 낮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엔 얇은 밴드로 시작해서 점점 두꺼운 밴드로 넘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도 가능하므로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됩니다. 나이 들수록 빠지는 근육, 밴드 하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운동, 밴드로 근육을 유지해 보세요. 밴드를 활용한 상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당겨보세요. 팔꿈치는 펴지 않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안정적입니다. 가슴 앞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듯 당기면 등과 어깨 근육이 사용됩니다. 밴드를 발 아래 고정하고 양손으로 잡아 위로 당기면 이두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체는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쭉 펴며 당기는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무릎 위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도 앉은 자세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은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근육이 익숙해지면 세트 수나 강도 있는 밴드로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루틴을 정해서 상체는 월수금, 하체는 화목토로 나눠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면 몸의 탄력과 균형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밴드 하나만 있으면 온몸을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직접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밴드 운동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피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를 너무 빠르게 당기고 놓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밴드는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돌아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너무 짧게 잡아 당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밴드 길이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기본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는 한 부위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나눠서 운동해야 몸 전체가 골고루 단련됩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밴드는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밴드가 손이나 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안전하게 실천하면 밴드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 도구입니다. 작은 실수만 조심하면 밴드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거북목은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가 굽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뼈와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선 자세를 자주 해보세요. 뒷머리, 등,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도록 정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하면서 몸의 균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뒤로 열며 가슴을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거북목을 교정하고 어깨와 가슴을 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며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근육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면 키가 커 보이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자신감도 생기고 덜 피곤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자세 점검하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을 위해선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등을 붙이며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를 하나씩 말아 펴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모두 하루에 10분 안으로 가능하고 반복하면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보다 자주 짧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구부정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목과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반듯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척추 운동, 내 몸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른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5분은 상체 스트레칭, 5분은 척추 정렬 운동으로 나눠 해보세요. TV 보기 전, 식사 후, 잠자기 전 등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인상도 더 활기차 보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구부정한 등입니다. 등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세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세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의 자세를 자주 확인하고 틀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보세요. 하루 10분만 정성 들이면 건강뿐 아니라 외모도 더 젊어 보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 교정,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충격이 적어서 관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자전거는 비교적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타면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피로감이 덜하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다리 전체가 고르게 움직여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집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심폐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자전거를 타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운동을 운동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실내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습관만 잘 들이면 하루 운동 시간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 시간에 타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복잡한 준비물 없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손잡이는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 강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을 돌릴 때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좌석 위치도 조정해야 합니다. 타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체력도 함께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 실내 자전거가 딱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엔 간단한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허리 비틀기 같은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운동을 마친 뒤엔 정리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3분 정도 천천히 페달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근육을 가볍게 주물러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정리 운동을 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숨을 가다듬어 주세요. 땀이 많이 났다면 수분 보충도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후로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돌리기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준비와 정리가 결국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자전거 운동을 하신다면 꼭 준비 운동과 마무리까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운동 어떠셨나요? 하나하나는 아주 쉬워 보여도 실천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 밴드 운동, 자세 교정, 실내 자전거. 모두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하면 근육도 자세도 기분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 하나만 갖고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10분, 다음 주엔 15분,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이미 실천 중인 운동이나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나이가 들면 옷은 단순히 꾸미는 것을 넘어서 품격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정하게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일 때 있으셨죠? 거울로 보면 괜찮은데 남들 눈엔 촌스럽게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입었는데 왜 귀티가 안 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 자체보다 어떻게 입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차이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색깔, 핏 소재, 액세서리, 심지어 신발 하나까지 영향을 줍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어도 문제고 너무 무난하게 입어도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귀티를 더해주는 옷차림의 핵심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팁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브랜드 옷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옷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짝이는 장식, 큐빅, 무늬가 많은 옷은 멀리서 보면 눈에 띄긴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짝이 있는 옷은 조명 아래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늬가 많은 옷은 자칫하면 촌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색감이 강한 꽃무늬나 추상적인 패턴은 얼굴보다 옷이 더 튀게 보이게 만들죠. 옷이 시선을 다 끌고 가면 사람 자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에는 화사해 보여도 금방 질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옷만 강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장식은 관리가 어렵고 세탁 후 변형되기도 쉽습니다. 심플한 옷보다 손이 자주 안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입는 옷이라면 더더욱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디자인이 좋습니다. 옷은 입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식은 적고 선이 깔끔한 옷이 훨씬 오래갑니다. 결국 단정함이야말로 진짜 품위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기본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립니다. 흰색, 검정색, 베이지, 회색 같은 기본 컬러는 실수가 없습니다. 기본 컬러는 얼굴에 집중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고급 브랜드의 옷을 봐도 기본 컬러가 대부분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셔츠, 니트, 바지 모두 기본형이 가장 오래가고 유행을 덜 탑니다. 단추 위치, 긴 모양, 바지 길이 같은 작은 디테일이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이 오히려 세련돼 보입니다. 기본 옷은 코디가 쉬워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겹쳐 입거나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스타일보다 내 스타일 하나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기본 스타일을 만들 때 기본 컬러와 디자인은 필수입니다. 결국 기본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고 오래가는 멋입니다. 겉멋보다 내공 있는 멋, 그게 바로 기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깔끔하지 않으면 귀티는 사라집니다. 옷에 주름이 많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으면 전체 인상이 흐려집니다. 옷에서 먼지가 보이거나 구겨져 있으면 단정한 인상이 안 납니다. 옷을 고를 때보다 입고 난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셔츠에 다림질이 되어 있으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니트도 착용 전 먼지를 한번 정리해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코트나 자켓은 특히 소매 끝과 옷깃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정리된 인상인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귀티는 결국 정돈된 인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고급 옷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도 깔끔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옷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옷차림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정리는 스타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귀티의 첫걸음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주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꽉 끼면 불편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딱 맞는 옷은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고 큰 옷은 체형을 부각시키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크다고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핏은 적당히 여유 있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팔, 어깨, 허리, 다리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앉거나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귀티가 납니다. 허리가 살짝 들어간 자켓이나 기장이 골반에 맞는 상의가 좋습니다. 바지도 너무 좁지도 너무 퍼지지도 않은 일자, 핏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옷이 몸에 맞으면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반대로 옷이 맞지 않으면 자꾸 만지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팔 길이와 바지 길이는 몇 센티 차이로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수선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조정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핏만 잘 맞춰도 같은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옷이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나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은 상체가 길어 보이지 않도록 위아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상의는 짧고 간결한 디자인, 하의는 적당한 길이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면 좋습니다. 배가 나왔다면 너무 딱 붙는 옷보다 살짝 여유 있게 덮는 옷이 안정감을 줍니다. 어깨가 좁은 분은 어깨선이 또렷한 자켓을 입으면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팔뚝이 고민인 분은 팔 길이가 팔꿈치를 가볍게 덮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체형에 맞는 옷은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줍니다. 거울 앞에서 옷이 몸에 잘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도 올라가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은 옷이 좋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편한데 정돈된 느낌이 들면 잘 맞는 핏입니다. 체형에 맞게 입으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세련돼 보이고 귀티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가입니다. 매장에서 입어보고 꼭 확인한 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형에 맞는 핏, 이것만 지켜도 옷태가 확 달라집니다. 옷의 선 하나로 전체 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선과 어깨선은 귀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선이 너무 낮거나 애매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체형이 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선을 딱 맞추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 비율이 좋아집니다. 상의는 골반선에 맞춰 떨어지는 길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어깨선은 어깨 끝에 딱 맞아야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어깨가 처져 보이면 사람이 기운 없어 보이고 무너진 인상이 됩니다. 어깨선이 위로 살짝 올라간 자켓이나 셔츠는 얼굴형도 살려줍니다. 어깨에 맞지 않는 옷은 핏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선만 잘 맞춰도 체형이 단정하고 균형감 있게 보입니다. 옷이 입혀진 느낌보다 내 몸에 맞춰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선만 지켜도 옷을 잘 입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귀티 있는 인상은 결국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허리선과 어깨선,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얼굴의 생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는 옷의 색이 얼굴빛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색이나 검정처럼 어두운 색은 무난하지만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피부가 밝지 않거나 혈색이 없는 분에게는 더 그렇게 보이죠. 반면에 밝고 따뜻한 색을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베이지, 연한 하늘색, 라이트 블루 같은 색은 누구에게나 무난하면서도 생기를 줍니다. 톤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색이 가장 좋습니다. 옷 전체를 밝게 입기 부담된다면 상의만이라도 환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이 있으면 빛을 반사해서 피부가 더 깨끗해 보입니다. 특히 봄, 여름에는 연한 핑크나 연두 계열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색은 격식 있는 자리에는 괜찮지만 일상에서는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피부의 주름이나 기미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색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옷이 얼굴을 감싸주듯이 밝게 밝혀주는 느낌이 나야 귀티가 납니다. 옷은 색에서부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중년 이후에는 강한 색보다 부드러운 색이 더 세련돼 보입니다. 파스텔 톤은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주는 대표적인 색입니다. 연한 블루, 민트, 라벤더 같은 색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베이지나 아이보리 색은 따뜻하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피부색이 어두운 분은 베이지 계열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아이보리는 흰색보다 부드럽고 부담 없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파스텔 계열은 남성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셔츠나 니트, 가디건에 활용하면 젊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전신에 밝은 색을 쓰기 어렵다면 안에 입는 이너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파스텔 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색을 잘 활용하면 목소리도 더 따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을 입은 날은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정함과 고급스러움 둘 다 잡고 싶다면 이 색 계열을 꼭 활용해 보세요.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하게 눈에 들어오는 색이 진짜 귀티를 만들어줍니다. 색감 하나로 전체 스타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에 맞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초록 계열이나 회색이 조화를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란 편이라면 하늘색이나 라이트 그레이가 어울립니다. 피부가 하얀 분은 대부분의 색이 잘 받지만 너무 연한 색은 피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과 옷이 서로 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지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환해 보이고 표정이 살아난다면 그 색이 잘 맞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빛이 탁해 보인다면 색을 잘못 고른 걸 수도 있습니다. 밝은 색을 입으면 눈매도 또렷해지고 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옷을 고를 땐 얼굴빛부터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색은 단순히 멋이 아니라 얼굴을 살아나게 하는 배경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게 맞는 색을 몇 가지 정해두면 옷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색이 어울리면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빛을 살리는 색, 그것이 진짜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옷을 잘 입었는데도 왠지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 바로 옷 상태 때문입니다. 구김이 많은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흐트러져 보입니다. 특히 셔츠, 바지, 코트는 구김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정함이 사라집니다. 보풀이 많은 니트나 티셔츠는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줍니다. 밝은 옷에 누런때가 보이면 청결감이 확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옷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전체 스타일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소매끝, 옷깃, 바지 밑단은 쉽게 때가 타는 부분입니다. 외출 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결한 옷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호감까지 줍니다. 청결은 패션보다 먼저 보여지는 예의입니다. 옷의 디자인보다 얼마나 잘 관리됐느냐가 더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는 사람입니다. 옷 하나의 상태가 곧 내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나이가 들면 옷을 자주 사는 것보다 잘 입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주 입는 옷이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새 옷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니트는 착용 후 옷걸이에 바로 걸지 말고 하루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켓이나 셔츠는 다림질해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색이 바랜 옷은 세탁을 자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관리가 부족했다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염색이나 수선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바지의 밑단이 해졌다면 간단한 수선으로 새 바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오래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오래 입는 게 더 멋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잘 입는다는 느낌보다 잘 챙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옷걸이 정리, 세탁 주기, 보관법만 조금 신경 써도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보풀 제거기나 다리미 같은 작은 도구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옷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인상을 줍니다. 관리가 잘 된 옷은 입는 사람의 성격까지 보여줍니다. 새 옷보다 깔끔한 옷이 더 신뢰감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결국 귀티는 옷의 새로움보다 정성에서 나옵니다. 멋있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깨끗하게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옷에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도 청결하게 정돈돼 있으면 귀티가 납니다. 아무리 최신 유행을 따라도 옷이 지저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청결은 누구에게나 공통입니다. 티셔츠 한 장도 잘 빨고 잘 다리면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의는 목 부분, 바지는 무릎 부분, 신발은 발등과 뒤축을 꼭 확인하세요. 흰색 옷은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하지만 잘만 입으면 가장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때가 탔거나 늘어진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결하게 입는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옷 입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냄새 없는 옷, 구김 없는 옷, 먼지 없는 옷이 첫인상을 바꿉니다. 청결하게 입으면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청결은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상대방을 위한 예의입니다. 비싼 옷보다 깔끔한 옷이 사람을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 잘 입는다는 말보다 깨끗하게 입는다는 말이 더 큰 칭찬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신발이 먼저 손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전체 옷차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엔 잘 어울리던 신발이 정장 바지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품위를 동시에 갖춘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발등이 덮인 로퍼나 가죽 슬리본은 부담 없이 깔끔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도 디자인이 단정한 걸 고르면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색깔은 검정, 흰색, 네이비, 브라운처럼 기본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장식이 많거나 너무 튀는 색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었을 때 발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소재는 너무 얇거나 헐렁하지 않고 발을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신발이 발에 딱 맞으면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구두처럼 딱딱하지 않더라도 정돈된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고급스럽습니다. 발에 맞는 신발은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니
일상 속 품위를 지켜줍니다. 패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인상은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귀티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운동화는 누구나 신는 만큼 어떻게 신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고 늘어난 운동화는 전체 옷차림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흰 운동화는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청바지나 면바지에는 밝은색 운동화가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검정색 운동화는 무게감 있고 차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로퍼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면바지나 정장 바지에 모두 잘 어울리고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죽 로퍼는 발 모양을 잘 잡아줘서 귀티나는 인상을 완성시켜줍니다. 슬리본은 끈이 없어 신고 벗기 편하지만 정돈된 인상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원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슬랙스나 니트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발만 잘 갖춰도 대부분의 옷차림에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소재와 색상을 달리하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기본 신발 3켤레만 잘 정비되어 있어도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발끝에서 완성되는 센스, 결국은 신발에서 드러납니다. 신발이 낡아 있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인상이 흐려집니다. 밑창이 닳거나 발등에 주름이 가곳대가 낀 신발은 오래된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깨끗한 신발은 전체 옷차림을 정돈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광이 나거나 먼지가 없는 신발은 그 사람의 정성까지 보여줍니다. 신발을 닦는 습관은 작은 일이지만 인상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흰 운동화는 자주 닦아야 깔끔한 느낌이 유지됩니다. 가죽 신발은 물걸레로 닦고 가죽 전용 크림을 발라주면 금방 새 것처럼 보입니다. 신발끈도 오래되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안쪽도 냄새 관리와 깔창 교체로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신은 후에는 꼭 말려줘야 다음 날에도 기분 좋게 신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신발을 정리해도 전체 옷차림이 더 완성돼 보입니다. 구두든 운동화든 깨끗하다는 인상은 곧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신발이 바뀌면 걷는 태도도 바뀌고 걷는 태도가 바뀌면 인상도 달라집니다. 결국 귀티 있는 인상은 발끝부터 준비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신는 신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액세서리는 전체 옷차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착용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를 다 하고 나면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몇 개보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번쩍이는 것보다는 은은한 질감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반짝이는 금속보다는 무광이나 은은한 광택이 있는 재질이 더 세련돼 보입니다. 진주나 유광이 적은 원석 소재도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옷이 깔끔하다면 액세서리도 그것에 어울리게 정돈된 느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장식이든 질감이 고급스러워 보이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과 소재에서 오는 이미지입니다. 값비싼 것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훨씬 오래 갑니다. 액세서리는 멋을 내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보완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고 액세서리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액세서리는 나이와 무관하게 잘 어울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잘 고른 하나입니다. 액세서리를 하나만 한다면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걸이 하나면 충분히 얼굴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정한 진주 귀걸이나 작은 링 귀걸이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스카프는 가볍게 걸치기만 해도 전체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목 근처가 허전하거나 옷색이 단조로울 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스카프는 패턴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색이 은은한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시계는 실용성과 멋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액세서리입니다. 가죽 스트랩이나 심플한 디자인의 메탈 시계는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손목에 깔끔한 시계 하나만 있어도 귀티가 나는 느낌이 납니다. 남성분들도 넥타이 핀이나 벨트 버클처럼 작은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크게가 아니라 확실하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매치하면 전체가 정돈돼 보입니다. 옷차림에 따라 오늘은 귀걸이, 내일은 스카프처럼 하나씩 포인트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를 해도 본인의 얼굴과 분위기에 어울리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멋을 내고 싶을수록 더 절제해야 우아함이 살아납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귀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게 꾸미면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제된 꾸밈은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품위를 줍니다. 액세서리뿐 아니라 전체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된 색, 절제된 장식, 절제된 스타일이 조화를 이뤄야 진짜 멋입니다. 과한 장식은 유행을 타지만 절제된 멋은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덜어냄이 더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것보다 눈에 잘 어우러지는 것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우아함은 단순한 옷차림과 간결한 액세서리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돈된 모습이 귀티의 핵심입니다. 멋은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함에서 나옵니다. 절제는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성숙한 멋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가장 세련된 꾸밈이 됩니다. 옷차림은 말없이 나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먼저 보이는 인상이 더 중요해지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티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꾸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함, 정돈됨, 절제된 멋에서 진짜 품위가 느껴집니다. 구김 없는 셔츠, 잘 닦인 신발, 조용한 액세서리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 참 단아하다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경 쓰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옷장 안에 옷을 새로 사지 않아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귀티가 올라갑니다. 액세서리 하나, 색 하나, 핏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본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나는 이렇게 입으면 자신 있어진다 하는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타일 비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멋있고 귀티나는 모습으로 나이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게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